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 탐정이 되어서요,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겉보기엔 자전거 타고 로컬 푸드를 애용하는 완벽한 친환경 도시인인데 알고 보니 잦은 해외여행으로 엄청난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숨은 기후 악당일 수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요, 희망적이면서도 아주 논란이 많은 질문입니다. 과연 한 가정이 더 나은 동네로 이사하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의 인생 전체를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그냥 그럴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정확한 증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탐정들이 나선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파일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연구팀이 이 도시 여행자의 미스터리를 어떻게 추적했는지 따라가 보시죠. 이 미스터리의 시작은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켜비크였습니다. 연구자들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차도 덜 타고 환경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해외여행은 훨씬 더 자주 가더란 말이죠. 대체 왜 그럴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단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연구팀이 아주 똑똑한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호남 연구 방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수천 명한테 설문조사를 쫙 돌려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큰 그림을 숫자로 파악하고요. 그 다음엔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아니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속마음을 들어보는 거죠. 이처럼 숫자와 이야기를 모두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보니까 와, 정말 뚜렷했어요. 여기 보이는 2.5라는 숫자. 이게 도심 3km 안에 사는 젊은이들이 1년에 해외여행 가는 평균 횟수예요. 도심에서 좀 떨어진 외곽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죠. 자, 패턴은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유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탐정들이 용의선상에 몇 가지 가설을 올려놓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가? 네, 소득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어요. 차가 없어서 아낀 돈으로 비행기 타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았고요. 그럼 대체 뭘까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인터뷰를 해보니까 도시가 너무 답답해서 가끔 탈출해야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일리가 있죠. 하지만 그게 이 현상 전체를 설명하기엔 좀 부족했습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가장 강력한 단서가 뭐였냐면요. 바로 코스모폴리탄적 패도라는 거였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그런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범인은 도시가 아니었던 겁니다. 범인은 바로 그 사람들의 성향이었던 거죠. 원래부터 새로운 경험,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여행도 좋아하고 또 그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활기찬 도심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인과관계가 반대였던 거죠. 도시가 사람을 여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미스터리는 해결됐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훨씬 더 우리 삶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선택 편향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함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 힘든 게 정말 그 동네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어려운 상황이 있던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동네로 모이게 된 걸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랑 똑같아서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함정을 피하기 위해 엄청난 실험을 설계합니다. 바로 기회로의 이사, MTO 프로젝트인데요. 핵심은 무작위 배정입니다. 비슷한 환경의 가족들을 제비뽑기처럼 나눠서 한 그룹은 더 나은 동네로 이사 가도록 지원해주고 다른 그룹은 그대로 살게 한 거죠. 그리고 수년 동안 이들을 추적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동네의 효과만 딱 뽑아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나온 초기 결과가 좀 이상했어요. 이사를 갔더니 여자아이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졌는데 남자아이들은 오히려 문제 행동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죠. 혹시 새로운 동네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팀이 더 정교한 분석 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성향 점수 매칭. 이름은 좀 어려운데 원리는 간단해요. 통계적으로 거의 완벽한 쌍둥이를 찾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소득 지역으로 이사 가서 5년 넘게 산 10대 아이가 있다고 쳐요. 엄마 나이, 학력, 가족수 같은 조건이 있겠죠? 그럼 이 아이와 모든 조건이 거의 똑같지만 이사 가지 않고 원래 동네에 계속 살았던 통계적 쌍둥이를 데이터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야 정말 공정한 비교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더 정밀한 돋보기로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과연 탐정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빈곤 지역에서 5년 이상 꾸준히 생활한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정신건강도 좋아지고 위험한 행동은 줄고 학업 성취도는 올라가는 아주 뚜렷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남자아이들이었어요. 처음에 문제가 됐었던 그 부정적인 효과들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없었던 일이 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초기의 분석 방법이 뭔가 잘못 짚었다는 거죠. 더 나은 방법론이 어떻게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따라와 보니 우리가 복잡한 세상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도시여행자 사건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이유를 찾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숫자와 인터뷰를 결합한 방법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 동네 효과 사건은 이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나? 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통계적인 실험 분석이 필요했던 겁니다. 문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탐정 도구가 다른 거죠. 결국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무엇을 연구하는지만큼이나 어떻게 연구하는지가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도구를 선택해야만 단순한 현상을 넘어서 더 깊고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 된 사회과학 연구는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생각들을 뒤집고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보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사회탐정이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또 파헤쳐봐야 할 우리 사회의 흔한 통념이나 편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